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올패키징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TV 아나운서 서지연입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도쿄팩 2024에 우리나라 참관객들이 많이 참관했는데요. 지난주 올패키징TV는 현장 스케치와 기업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북미 최대 패키징 전시회 팩엑스포 2024 현장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시카고 팩에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올패키징TV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다양한 국내외 패키징 관련 기술과 소식을 전해드리는 올패키징TV가 구독자 여러분의 사업과 업무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홍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11월 2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 기준이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먹는 샘물이 라벨 없이 제조 및 판매돼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라벨을 몸체에 부착하지 않는 대신 병마개에 QR코드를 넣어 품목명, 제품명, 소비기한, 전화번호, 수원지 등을 표기해야 한다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먹는 샘물 제품들이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무라벨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안전성 등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패키징의 기본 기능입니다. 또한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한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아 알 권리 측면에서 무라벨 먹는 샘물 제품에 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전면적인 무라벨 제품 출시가 환영받을 일일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CR 플라스틱 제조기업 동국프라텍. 종이 빨대를 사용해 오던 농심의 인기 음료 제품 카프리선이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종이 빨대의 품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 사용에 따른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이 빨대의 냄새와 강도 저하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농심 측은 소비자 불만이 매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자 편의성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을 위해 종이 빨대를 무조건 사용할지, 사용 편의성을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환경성과 사용 편의성이 양립할 수 있는 패키징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회용 식품 포장용기 제조기업 지원. 환경부가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대체재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 항목은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 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 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입니다. 그런데 PVC랩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와 식자재 마트에서는 모두 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돼 있고 연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동네 마트와 전통시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다 보니 PVC 재질을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고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장재 개발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을 없애고 기한을 설정해 사용 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가 생겨야만 대체재가 개발되고 상용화되지 않을까요? 친환경 연포장재 제조기업 대륜포장산업.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종이 골판지 상자를 모아 고물상에 파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페트병이 돈이 된다며 페트병을 주우러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페트병의 크기와 상관없이 투입기에 넣으면 한 개당 10원으로 교환해 줍니다. 페트병 수거용 자판기 설치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그에 따른 재생원료 부족, 페트병 재활용업체의 사모펀드 인수 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 페트병은 돈이 되는 사업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플렉소 인쇄 재판 제조사 현진우렉소.
미국 식품의약국은 아반티움의 폴리에틸렌 프라노에이트에 대해 식품 접촉 통지 승인을 했습니다. PEF는 페트나 유리, 알루미늄과 같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탄소 발자국이 상당히 낮은 100% 식물성 재활용 폴리머로 미국에서는 10월 5일부터 식품 접촉 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재생 가능 및 순환형 폴리머 소재 제조사의 식품 접촉 등급 PEF는 실온, 냉장 또는 냉동 등 모든 식품 유형의 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EF는 뛰어난 배리어성과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낮은 가공 온도로 인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식물성 폴리머가 어떻게 시장에 적용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종이 테이프, 종이 빨대를 만드는 기업 KWC. 긴 역사를 통해 거듭 발전해오고 있는 식품 패키징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최근 미세 플라스틱,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패키징은 해양오염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실제로 전 세계 바다에는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소비자가 기업과 정부의 친환경 패키징을 요구하고 있고 전 세계 정부는 플라스틱 프리 관련 규제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지속 가능한 환경과 패키징을 위한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플라스틱 없는 패키징을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100%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종이 기반 패키징 등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없는 식품 패키징의 미래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환경 패키지를 한 번에 토탈 원스톱 패키징 솔루션 한솔루션. 글로벌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펩시코의 도리토스가 스페이스X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광 패키징을 적용해 우주로 떠났습니다. 우주를 위해 제작된 도리토스는 도리토스만의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오일 기반 코팅을 했는데요.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도 스낵을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원통형 종이 패키지에 담긴 스낵이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블루오션 클로저와 덴마크의 기계제조사 파보코가 내년 초부터 판매를 시작할 업계 최초 시장 출시용 종이병과 섬유 기반 캡을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캡을 포함한 이 종이 패키지의 총 중량은 16g 미만이며 2g 미만의 HDPE 배리어 필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해 종이로 분리배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오션 클로저 관계자는 양산은 현재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양산화를 준비 중이며 2025년 초부터 유럽의 소비자가 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포장기계 및 시스템 전문기업 SGR팩. 다음은 올 패키징과 함께하는 행사 안내입니다. 최근 많은 패키징 기업이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올 패키징이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패키징 기업의 미래를 위한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김정호 서강대 교수를 초대해 11월 13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 메이플홀에서 개최하는 중소패키징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해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중소패키징 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1차 포장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연포장에 관한 심화교육, 플렉시블 패키징과 설계, 원가 계산 교육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올패키징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배워보자 연포장 교육의 심화 교육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연포장 설계와 연포장재 관련 원가 계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연포장 관련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교육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올패키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 이어 패키징 전시회를 통해 보는 패키징 기술 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12월 5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리아팩, 독일 드루파, 일본 도쿄팩, 미국 팩엑스포 등 2024년에 열린 국내외 주요 패키징 전시회를 한 번에 정리하고
패키징 시장의 변화와 빠르게 발전하는 패키징 기술과 신제품을 한눈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1월과 12월에 진행되는 올패키징 관련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수축 라벨 에코피피 생산기업 동일화학공업. 국내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패키징 및 물류산업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연세대학교 패키징 및 물류학과에서 2025학년도 일반 학사 편입생 모집을 진행합니다. 전형 일정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또는 올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재 과학기업 다우가 2023-2024 패키징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어워드에는 전 세계 다양한 산업군의 혁신적 패키징 솔루션이 출품되었으며 그 가운데 기술 발전, 지속 가능성, 소비자 경험 향상 등의 주요 기준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총 28개 제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CJ제일제당이 햇반 용기로 2등에 해당하는 플래티넘상을 수상했는데요. 바이오 순환 소재를 25% 적용한 햇반 용기는 탄소 배출량을 17%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산소와 박테리아를 차단하고 무균 포장 공정을 통해 상온에서 9개월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뚜기가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 소스류 최초로 토마토 케찹과 골드 마요네즈에 점자 스티커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점자 스티커는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적극 고려해 기획했는데요. 오뚜기는 스티커 색상과 모양을 변경하는 등 디자인 리뉴얼과 동시에 스티커 위에 투명 도트로 케찹, 마요 등 제품명을 표기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친환경 인쇄 및 가공 전문기업 세흥 SP.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종이 기반 패키징의 이면입니다. 종이는 무조건 친환경적일 거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종이 패키징의 재활용 가능성에 관한 의문과 삼림 벌채 문제로 친환경성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패키징은 100% 재활용 또는 퇴비화할 수 없습니다. 종이 섬유는 몇 번의 재활용 주기를 거친 후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패키징 분야에서 종이는 수증기, 지방, 산소, 냄새에 대한 차단성 등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단성 코팅이나 플라스틱을 일부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재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종이 패키징은 산림 파괴와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데요. 세계 야생동물 기금평가에 따르면 인간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온전한 산림 경관의 약 80%를 파괴할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종이 패키징은 이러한 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 종이 네트워크에 따르면 종이는 온실가스의 상업적 배출량의 3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에너지 소비량을 차지하고 이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기반 패키징과 종이 기반 패키징 중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한 패키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카겔 전문 제조사 썬겔. 미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소 패키징 기업의 홍보, 매출 증대와 새로운 고객과의 만남, 패키징 관련 최신 정보와 최적의 서비스, 이 모든 것을 제공받길 원하는 분들은 B2B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 빠르고 정확하게 패키징 고객과 제조사를 연결해주는 올패키징몰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11월 2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